그때 전축이 뒤에 쓰러져가지고 제가 얼굴이 깔렸어요, 땅바닥에요. 근데 혀가 나온 상태에서 씹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똑같네 거의. 예,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을 들고 뛰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어머니가 어떻게 뛰셨을까? 그것만 알면 정답인데. 잘려 나갔단 말이죠. 제가 한번 나가서. 그래요. 아유, 그래. 전 영화에서 봤습니다. 일단 알코올로 소독을 한 다음에 물로 지집니다. 뭘 어디 지진다고?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뜨거운 걸로. 이게 진짜. 아니 뜨거운 국 먹다가 뒤어도 그렇게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불로 이거라면. 이 영화 참 문제 있는 영화. 정답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손가락으로 혀를 잡고 있는다. 자, 확인합니다. 정답. 다른 조직이 닿으면 오히려 이 조직들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촉촉한 게 아니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혀로 혀를 지혈한다. 깜짝아. 이게 아니에요? 팔이나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 맞아. 아 이러진 않거든요. 보통 보면 아 이렇게 되지? 맞아. 오, 맞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말려 들어가는 혀를 표줌과 동시에 누르면서 지혈을 한다. 네, 이렇게. 야, 진짜 무대 나서 나오면 완전 다른데요? 저 의학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멋진데요? 네. 의사 같아. 똑똑해. 이러고 마시면 우리가 더 웃긴 거죠? 감탄한 우리가. 네. 자, 확인합니다. 그지, 혀가.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죠. 뚝을 막잖아요. 네. 혀에서 피가 막 콸콸 나오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막느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밀가루를 일단 혀 앞에다가 반죽을 해서 붙인다. 그래서 피를 막는 거예요. 혈액 흐르는 거. 때리면 또 어이없게 됩니다, 어이없게. 그냥 되게 제 원초적인 방법으로 수건을 그냥 입에다 물릴 것 같아요, 꽉. 피가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아프고 나오지도 않고 뭐 집에서는 뭐 거즈 같은 게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데이밴드를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수건을 갖다가 무작정 입에다가 넣고 그거고 병원으로 뛰어가서 추측을 받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수건을 문다. 이 친구도 혀에 대해서 좀 알아요.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피가 입에 고이거나 혈전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숙여 피를 내뱉게 한답니다. 맛을 느끼고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외에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혀는 부드러운 근육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음식을 씹다가 잘못해 깨물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혀를 깨물어 피가 났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혀의 밑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한 혈관들이 마치 거미줄과 같이 퍼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혀가 붉은 선홍색을 띠는 것도 그만큼 많은 혈관들이 밀집해 있다는 증거인데요.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앞서 본 태민이와 같이 만일 혀가 잘리게 된다면 순간 엄청난 양의 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양의 피를 보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어서 어떡해요. 애가 너무 피가 많이 흘러요. 일단 피가 흐르지 않게 수건으로 이거 막아야 되겠죠. 무작정 빨리 피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건이나 가지로 피가 나는 혀와 입을 막기 쉽다는 것인데 막아야 되겠죠. 피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피를 자연스럽게 내뱉게 하십시오. 네? 그냥 피를 흘리게 하라고요? 그럼 혀가 잘렸을 때는 왜 고개를 숙여 피를 내뱉어야 하는 걸까요?
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게 되면요. 혈액 응고 물질이 나와서 지혈을 시키는데 이때 피가 뭉치는 혈전이나 피덩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혀가 잘려서 피가 났을 때는 고개를 뒤로 젖힌다면은 이러한 혈전이나 피덩이가 기도로 넘어가서 오히려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피를 빨리 멈추게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야, 내 말대로 수건이나 했으면 꺼지를 큰일 무작정 입안에 넣어서 지혈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만요. 실제로 혀가 완전히 잘려서 피가 뿜어져 나올 때는 출혈 부위를 정확히 누르지 않는다면 지혈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고개를 숙이고 피를 자연스럽게 내뱉으며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올바른 응급처치법이 되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방법을 혀가 찾았죠, 잘리거나 우리. 다치는 구강 내 외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무려 80% 이상이 2세에서 7세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왜 그런 건지 부모의 동의를 얻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입에 뭘 넣잖아. 지금은 자유놀이 시간. 아이들 중에는 매트 위에서 연속해서 점프를 하거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교실을 분주하게 오가는 아이들도 여럿 눈에 띕니다. 선생님이 제지해보지만 이번에는 공을 가지고 놀다 넘어지고 마는 아이. 행여 다치기라도 할까 아이를 불러 주의를 주는 사이 한쪽에선 소파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고 미끄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며 연신 움직여대는 아이들. 이렇듯 이 시기의 아이들은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것이 특징. 그들이 좋아하는 간식 시간. 달콤한 과일을 먹으며 모처럼 얌전해진 듯 보이는 아이들. 하지만 잠시 후 삼지창인데 너무 커요. 무언가를 질겅질겅 씹고 있는 아이를 포착.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요구르트를 다 먹고 난 빨대를 껌처럼 씹고 있었던 것. 뾰족한 빨대도 때론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눈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식을 다 먹고 난 뒤에도 뭔가 미련이 남는지 포크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아이들. 이처럼 신체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유소화기의 어린이들은 무엇이든 입에 물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데다가 더욱이 넘어지고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잦기 때문에 그만큼 혀를 다치거나 잘리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올해 초 6살 된 한 남자아이는 풍선껌을 불기 위해 혀를 내민 상태에서 친구와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혀가 깊이 패는 상처를 입었고 지난해 젖병을 물고 소파 위에서 넘어진 3살 아이는 잘려나간 혀를 봉합하기 위해 12바늘이나 꿰매야 했으며 욕실에서 장난을 치다 미끄러진 5살 여자아이 역시 혀가 잘려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혀가 잘리거나 다치는 사고는 우리 아이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혀가 잘리거나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무엇보다 혀에서 피가 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고개를 젖히지 말고 병원에 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피를 내뱉게 하십시오. 단, 혀가 완전히 잘리지 않고 상처가 나거나 폐인 정도의 상태라면 깨끗한 거즈나 차가운 얼음을 이용해 지혈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단순히 피가 멈췄다고 방치해뒀다간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